포르투갈에서 테슬라 화재 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차량 200대 불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연기관차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전기 포비아를 또 불러일으키는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테슬라도 불나는구나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 포비아라든가 이런 전기차 화재 이런 것도 좀 과장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뉴스도 가짜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세금이 낭비되는 이 사업,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 충전기로 바꾸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한 880억 정도 음모론인데 이게 너무 아깝게 혈세가 쓰인다는 거에 우리가 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한 영업부장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 일자가 9월 11일이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오늘 반등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미 대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2차 토론회지만 트럼프 대 해리스 간에는 1차 토론회였는데, 지금 평가가 이제 해리스의 압승이다, 승리라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중국도 그렇고요. 신재생 관련 종목들,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급등세가 같이 나타났는데,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계속 외국인들이 1조 넘게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1조 넘게 팔았는데 5천억 이상이 삼성전자였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 차익 매물 일부,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에 오늘 유한양은 장중 6% 올라갔다가 이렇게 꼴에 달린 게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나온 게 이게 2차 전지 섹터랑 신재생 에너지 쪽 일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금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수급적인 건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좀 반등을 좀 키웠던 중 하나가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뉴스 나온 게 UBS에 따르면 9월 10일에 시애틀 내부 회의에 통해서 장사 공장 리티아 운모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 사실로 밝혀졌고, 향후에 탄산리튬 월 생산량이 8% 감소해서 연내 리튬 가격이 11에서 23%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오늘 텐치리튬이라든가 필바레 미네랄, 홍주 같은 종목들은 장중에 10%, 15% 그렇게 리튬 종목들, 전 세계 리튬 종목 다 급등 나와서 이런 것도 좀 더 가속화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다가 아직은 사실 이거 가지고는 미약하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나오다가 장중에 살짝 윗골에 달린 타이밍이 일본 BOJ에서 이제 BOJ 이사 한 분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 연내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얘기를 하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장중 달러엔 환율이 141을 깼었습니다. 140까지 왔었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전에 이제 상승을 막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자극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금투세 이슈였는데, 오늘은 금투세 부분에서 약간 유회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거는 좀 넘어갔고, 장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윗골이 좀 달리고 하락 종목 소득 좀 살짝 늘어나곤 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140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상승폭을 좀 다시 키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45를 깨게 됐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NK 트레이드 청산 자금들은 쏟아 나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대략 한 75에서 한 80% 정도는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만약 140일 깨게 되면은 한 번 더 출회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출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 같은 블랙먼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반영됐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선반영. 요즘 뺐다꽃불리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데, 매년 쓰는 말입니다. 이게 선반영, 기정사실화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짓눌렀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투세 이슈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정작 실행이 됐을 때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은, 이게 아예 모르다가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선반영된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해결됐을 때, 예를 들면 금투세라든가 NK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장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의 오늘 좀 강한 뉴스, 중요한 뉴스가 국회에서 초당적 지원 나섰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캐즘이라든가 전기 포비아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2차 전지 포럼에 대한 창립총회가 오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고요. 이게 이제 양당 박상민 국민의힘 의원이랑 신영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롯해서
배터리 산업협회,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홀딩스 등의 이제 배터리 주요 업계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이제 초당적으로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연구 규제도 풀어주고 수급에 대한 안정책도 나타나고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지금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서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미약하거든요. 그런 초석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워낙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사실은 아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라가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은 낙폭 과대 구간이에요. 과대 낙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이슈가 9월 24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토론회 하고 나게 되면은 아마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9월 18일에 그 FOMC가 시작이 돼서 금리 인하가 되게 것이고요. 오늘도 그 얘기도 잠깐 할 겁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BOJ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 아마 동결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BOE도 있고 9월 22일에 미국의 선물없이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 이제 금투세 토론회 이제 민주당에서 진행할 것이고 이번 주 목요일,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죠. 내일이네요. 9월 12일이 우리나라 선물없이 동시만기일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연휴 전후에 이벤트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투세 이슈만 해결돼도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에 나오게 되면은 주도주가 변합니다. 네, 주도주가 변해요. 그래서 그 주도주의 변화도 오늘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희망을 갖고 버티시고 현금이 있으시면은 밸류에이션 하셔가지고 싼 종목들 이제 상승률이 높은 거에서 종목을 사오시고 만약 없으시면은 지금 뭐 정보해야죠. 다른 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포비아를 부르는 가짜 정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가 전기차 포비아를 부르는 가짜 정보.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전기차가 아닌데, 뭐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났는데, 뭐 전기차를 화재라 하던가,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뭐 충전율 90%를 해야지 안전하다는 그런 허위사실,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이런 것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 뉴스가 보면 제목이 그 전문가라 하더니 허위사실로 전기차 포비아 조작, 업계 골몰이. 연합뉴스 뉴스고요. 9월 1일자 뉴스입니다. 이거 뉴스 한번 볼게요. 전기차 충전 90% 이어야지 안전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잇따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주장으로 도리어 포비아를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 때문에 골몰이 앓고 있다라고 이제 그 뉴스는 있는데 여기 최근에 그래서 모토기어라든가 웨이슈라든가 또 이제 채널 구독자가 많은 100만 명 있는 그런 채널에서 전문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공개 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로 알려진 일부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해서 전기차 포비아를 지금 오히려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지난달에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 회의에서 A 교수가 전기차 충전은 90% 이하로 해야 한다. 주차 중 불난 차량은 전기차가 대부분이다. 등의 주장을 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일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전기차 포비아를 조장한다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적다는 건 지금 우리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비율이 더 전기차가 더 화재가 많이 난다. 개수도 지금 한 달에 지금 한 400건 정도 내연기관차는 불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화재 통계는 거기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전기차 화재 안전 정책이 그 충전량 제한 등 본질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충전량 자체와는 관계없는 셀 자체의 불량 또는 외부 충격이 있게 되면 배터리 그 내부 단락이 일어나겠죠. 그런 게 대부분이고 과충전에 의해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사례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서 기름 많다, 그러니까 100% 넣은 거랑 90% 넣은 거랑 어느 게 화재율이 더 높을까요? 차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기름이 뭐 100% 들어간 거랑 50% 들어간 거랑 탈 때 얘가 좀 더 많이 타긴 하겠지만 화재율과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혀 쓸데없는 얘기고 우리 실제 전기차 화재 원인 1위는 충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도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9월 6일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요게 4가지가 주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배터리 인증제, 그리고 이제 책임 보험 확대를 하고 세 번째가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이제 소방 장비 확충 등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스마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이 사업의 문제입니다. 그 안전시 여기 그 내용을 제가 그 정부 사이트 행정안전부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리. 그래서 충전량을 제어하여 그 BMS와 함께 그 이중 안전 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서 화재 예방을 강화합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올해 이제 2만 기, 내년에 7만 1,000기 지금 보급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이미 설치된 완성 충전기를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교체 수량이 내년에 2만 기, 26년도에 3만 2천 기, 27년 이후로 27만 9천 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대략. 그래서 이 관련 회사가 요게 관련 특허 90% 충전될 수 있고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가 한 군데 있어요. 그 차모 기업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그 알티캐스트라는 종목이 막 급등도 하고 뭐 상한가 나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울러 이제 이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 충전기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그 생활 거점별 보급을 늘려서 그 충전기의 안정성을 물론 전기차 소유지 충전 편의를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급속 충전기에는 이런 그 스마트 제어 기능이 들어 있어요. 있는데 이 완성 충전기를 지금 불시민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블러터 뉴스에서 조기환 기자님이 이제 전기차 완성 충전기 위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고요. 기사를 내용을 읽어볼게요. 과충전이라는 자체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과충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로 그 마진을 두거든요. 안전마진을 주기 때문에 과충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100% 충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잘못 알려준 거고, 최근에 전기차 완성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미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완속 충전기의 유효 전류량 또는 배터리 충전량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계 인사가 이 같은 사실을 잊은 채 잘못된 정보를 미디어에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고, PLC라고 해서 이게 그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기능이 완속 충전기에 장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고,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사용자가 다양한 충전 조건을 이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그 유효 전류량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모바일 앱으로 충전량 자체를 제어를 할 수 있고, 충전 앱에서 충전 딱 중지를 하면 충전기에서 단 1kWh도 전류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차량 제로 신호에 따라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상당히 보편화됐어요. 저 PCI 기능이 있는 충전기는 사실 지금 되게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겠고, 모대학 교수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과충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라고 조장 기자님이 기사를 썼고요. 같은 기사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완속 충전 사업자들은 그 PCL 모뎀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에 보급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만큼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보종을 줘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완속 충전기들도 차량 제어 충전에 따라 작동이 되지만 그 정부의 이를 믿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그랬고요. 또 이제 또 완성차 제조사가 그 충전기 회사의 자체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그 PCM 모델에서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만은 이걸 업계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노트북이 있네요. 노트북이 있는데 배터리가 있잖아요. 충전기 있잖아요. 그럼 이 충전기에서 이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노트북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량을 제어하는 주체는 충전기가 아니라 전기차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 그 외부 그게 더 위험해요. 충전기에서,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도 않고, 이게 허락하는 정보를 주는 차량이 그 KGM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깔아도 완성차 기업들이 위험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난 6일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은 기존 충전 사업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PCL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의 완속 충전기를 이 충전기로 순차 교체한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방침인데, 이는 그 설치된 전기차 완성 충전기를 그 정부가 이제 스스로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빨간 줄 딱 쳐놨는데 결국 PCM 모델 충전기로 수익을 확대하려는 소수의 사업자만 웃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까 나도 계산해보세요. 관련된 예산이 880억이 있거든요. 남은 게. 그 눈먼 돈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 아까 보니 얼추 해도 한 40만 기는 되는 거 같죠? 그걸 어떡하지? 이게 그래서 지하철 내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강한 것도 문제도. 이것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영국에는 50만 대의 그 전기차를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 얘기도 하셨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화재 시 주변 시설물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죠. 스프링클러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한번 박혀가지고 기사 타이틀만 보고선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또 계속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거 선동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의 그 특히 세 번째 그런 스마트 충전기 사업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혈세만 낭비하라 과학적 근거가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와서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감사원에서 이거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인천 연수구청이랑 충남 예산군청이 지하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예산군청에서 특별히 이유 없이 지하 주차장 설치 충전시설 지상으로 옮긴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두 지자체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시민들 불안해하니까 시민의 세금에 들어가는 전기차 충전기 이전 공사를 벌였고 8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전기차 충전기에 관련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직 해당 지자체는 이 사실을 팩트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이제 불렀던 뉴스입니다. 이게 조장 기자님이 쓰셨고요. 요게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가장 강하게 먼저 제시한 게 바로 웨이슈 TV, 웨이슈랑 저도 여기서 잘 인용한 거 하고요. 오토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상이 있어요. 웨이슈 TV에서는 880억 후루룩 충전 카르텔 역대급 게이트에서 이제 좀 긴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오토기어에서도 이게 화재 방지 대책이라고 와 진짜 환장하겠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 세금 아까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아까 기사도 보여드린 거랑 같은 맥락 영상들인데 이걸 보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자동차 유튜버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SK온의 NCM 811이 EV6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웨이슈 TV에서 방송했던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EV6 화재 건이 났었잖아요. 거기 배터리 셀이 불량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 한 개가 불량이 났어요. 2021년 2월부터 이제 2024년 1분기까지 대략 판매 대수를 추정해보면 6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GMP 차량 판매를 얘기하는 거죠. EV6뿐만 아니라 이제 이 GMP 차량 얘기를 하는데 대략 NCM 811이 60만 대 정도 차량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대당 셀이 한 384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60만 대 384를 곱하면은 2억 3천 40만 400, 한 2억 3천 정도 되겠죠. 2억 3천만 정도. 그러면은 셀 한 개 정도 불량이 났으니까 그러면은 2억 3천만 분의 1이 내 불량률이라는 거야. 0.000000434 숫자 앞에가 6개가 붙네요. 이 정도의 불량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 불량률이 거의 너무 작은 거거든요. 저 많은 셀 중에 한 개 불량 난 거니까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엔지니어 TV에서 요 앞에 요 자료를 보고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마침 시애틀의 정 회장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거고요. 중국 시장의 전기차 전지 안전 실패율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 분의 1, 심지어는 100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라 이제 정 회장이 CCTV 보도를 인용해서 2023년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96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 불량률은 1만 대당 0.96대. 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고장률은 100만 단위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 대당 1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고장률은 100만 분의 1이 1ppm이에요. 실제로는 만분의 1이라든가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100만 분의 1을 1ppm이라고 일단 보면은 SK온을 비교를 하게 되면 60만 대잖아요. 60만 대고 이게 이제 2억 3천만 분의 1이라고 치게 되면은 ppm을 1000분의 1을 나누게 되면은 ppm이에요. 10억 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를 추정하니까 대략 한 15ppm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아까 1ppm이었잖아요. 1만 대당 0.96을 그냥 한 대를 보면은 100만 분의 1로 환산하게 되면 1ppm인데 1ppm은 1000ppb니까 1000을 10으로 나누면 6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SK온이 중국 대비해서 중국 배터리의 불량량은 산술적으로 66배 정도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SK온의 이 불량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불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잘 안 난 건데 한 건 났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포르투갈에서 테슬라 화재 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200대 불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연기관차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각종 언론에서 쭉 보도했어요. 왼쪽에 보면은 불렀다 200대 전소 쪽 테슬라에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한 건도 없어요. 네티즌들이 찾아서 현지 언론 찾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공항 화재는 테슬라가 아닌 내연기관차였다라고 찾아냈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시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원문 뉴스예요. EV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원문 뉴스를 올렸고 번역본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내연기관차였다는 거죠. 테슬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차장 주인은 연소차의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자 의견은 내연기관차의 릴레이 결함으로 인한 합성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전기 포비아를 또 불러일으키는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테슬라도 불러하는구나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전기차 포비아라든가 이런 전기차 화재 이런 것들 좀 과장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뉴스도 가짜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걸을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세금이 낭비되는 이 사업,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한 880억 정도 넘었는데 이게 너무 아깝게 혈세가 쓰인다는 거에 우리가 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민원도 제기하고 좀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거 좀 요거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했으면 굉장히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충전기 사업, 스마트 제어 충전기 저게 정말 보고 필요한 건가.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완성 충전기랑 급속 충전기는 국제 표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충전기가. 근데 이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국제 표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표준이 아닌 충전기가 깔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굉장히 해하게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줘서 이거는 이제 너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